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보면 11월 그 첫 주에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상기된 얼굴로 막 그냥 얼굴 지금 많이 얼굴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를 여러분 얼굴 찍은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전과 후에 그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얼굴들이 상기되고 그러셨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지. 이제 이 편안해진 얼굴이 이게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이제 그 행사도 많고 또 분위기도 연말 분위기 편승해서 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1월 달 돼 보세요. 이제 1월 달 돼서 딱 여러분 누군가 하여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 앞에서 딱 얼굴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1월 달에는 눈빛이 다시 초롱초롱해지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또 막 오시죠. 그래가지고 분위기들이 막 열띠고 그 다음에 상기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또 2월 말이 되면 또 이게 이제 흩어진단 말이지. 그러다가 3월 달 되면은 이제 그 올해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다 이제 오시고 막 해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막 정점에 다다릅니다. 그랬다가 복숭아꽃, 설국꽃, 아기진달래 피우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흐트러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39페이지입니다. 교재 39페이지 맞죠? 네, 39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고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이 과세 주체가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뭐 행위세나 유통세나 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납세무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요 우리 중요한 거 배웠어요.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는데 특히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그러면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알려드리는데 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어업권, 뭐 광업권, 임목 뭐 이런 것들, 뭐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잖아요.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그래서 시험에 뭐 한 2번 지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한다. O, X요. X입니다. 또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O 맞고 이런 식으로 또 사실상 취득해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자 소유권 이전하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고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취득할 때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 자 고개를 드시고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부과되는 간주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무상, 유상 취득령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무상,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또 다만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차, 기, 항, 선, 차기항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같은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나만 빤히 팔아보고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네요. 보니까 기둥 앞에. 그죠? 귀걸이는 그냥 저 언밸런스하게 예쁜 것 하고 오셔가지고 언제 왔어요? 예? 학원에? 오늘 왔죠? 어쩐지 딱 보니까 지금 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지금 뭔 얘기 하는 거냐 도대체. 자, 이런 표정인데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일단 뭐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원시 취득 만들었을 때 거기다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또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실상 취득용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차량, 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가액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과점주주라는 자가 있는데 어떤 비상장 법인이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아니고 비상장 법인의 어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뭐한다?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하여튼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이요. 그럴 때 최초로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자, 법인 설립 시에는 혼자 처음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상장법인 만든다고 설립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쪽 동네는 다 안 산다고 그랬고 이쪽 동네는 내가 협박하니까 산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끝까지 안 산다고? 자, 안 사. 뭐 어떻게 알고 안 사?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은 그러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 물건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차기항선의 경우에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상속 증여받았을 때도 그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상속 증여받으면 뭐가 부과돼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러면? 자, 그렇죠.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서 요거 나왔었죠. 그래서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뭐 주된 상속자로 한다. 아니고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공동상속받으면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병정 4명의 공동상속인들은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될 때, 그런 것들은 가설이 되면 건물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일체가 될 때, 이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본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규에서 자, 이런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건물주. 아니면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가설한 자, X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 근데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효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죠.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만 그런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국수, 공판, 법. 국수, 공판, 장 이렇게 외워가지고 예? 2학년인 거, 저 재수생인 거 뿌록난 수강생이 얘기들 했잖아요. 국수공판법.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그죠?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경기도 광명시로부터 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데 어떤 토지를 근데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일은 2018년 3월 10일로 돼 있는데 실제는 3월 25일 날 잔금이 치러지면 공무원들이 다 거기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잔금 지급 입증이 되니까 이런 경우 등은 하여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약서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언제고? 등기일입니다.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연부 취득 배웠죠?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때 연부 취득은 원칙적으로 자, 취득 시기가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효해요.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효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 시효합니다. 계약서 상관없이.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합니까? 상속 개실. 피상속인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냥 자, 상속 개실. 그 다음에 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언제입니까? 증여 같은 무상 승계 취득은 야, 넌 도대체 맨날 왜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을 취득 시효하고. 하여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39페이지 오늘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거 이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이야. 여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요건 펴놓고 교재를 책을 펴놓고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합격자 모임을 계속 가가지고 지난주에는 계속 뭐 술 먹고 계속 또 송년 친구들 모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날짜가 막 겹쳐가지고 못 가는 곳은 못 가고 합격자 모임도 못 가고 막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거의 매일 술 먹으면서 돌아다녔는데 한 합격자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수강생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충남 아산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뭐라고 하는 사장님인데 52년생이야. 52년생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2년생이신데 이분은 작년에 1차 합격했고 올해 이제 2차만 준비했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있잖아요. 동네 보안관이에요, 이 동네. 여기 충남 아산시 동네 보안관이. 하여튼 길거리 돌아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막 돌아다니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맨날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술 드시고서 오전에 어떤 때는 약간 술이 덜 깨가지고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전에 안 오시면 저녁 때 이제 아이고 저 항상 만나시면 저를 만나면 아유 교수님 저녁 드셨시오 그러면서 이번에 충청도 사투리였죠. 저보고 아유 오전에는 어제 그냥 술 먹느라고 못 나왔시오 그러면서 항상 이러시고.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제가 하여튼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술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번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술 드시지 말고 시험장 가시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안 먹어야죠. 막 그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세법을 있잖아요. 저를 진짜 좋아했어요. 이분이 저를 좋아했고 맨날 밥 먹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주로 안 먹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밥 먹었는데 이분 하여튼 약주 밥 먹으면 낮에 점심 드시면서도 반주 한잔 하시고 또 저녁 때 또 어떻게 또 사람들하고 또 반잔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난주에는 수업 빠지시고 수업도 안 나오시고 어떻게 되신 건데 저 술병 나가지고 못 나왔는데 하면서, 근데 교수님 강의는 들으시오 이러면서 이런 분인데, 맨날 잠자기 전에 있잖아요. 이분은 맨날 잠자기 전에 세법을 맨날 잠자기 전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잠잤대요. 그래서 저는 맨날 잠자면서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꿈에도 교수님이 보이고 하여튼 세법은 하여튼 계속 강의를 잠자기 전에 꼭 세법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잠자기 전에 듣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하여튼 저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있잖아요. 합격했다고 전화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그저께인가는 보니까 저 카톡에다가 있죠. 벌써 저기 했는지 카톡에다가 충남 도지사가 발행한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카톡에 저기 해가지고 단체 카톡을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카톡이 막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단체 카톡에 자랑하시느라고 자기 이거 자격증을 그냥 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보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단체 카톡에. 그래가지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미스테리한 것은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겠죠? 술을 그렇게 드셨는데도 보면 합격은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원래 암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극복한 이유가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고 어디 다니시면서도 차에서도 항상 강의 듣고 소리 듣고 다니시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저를 사랑한 남자가 한 분, 하여튼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하여튼 그래서 얘기 안 드렸나요? 그 얘기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세법 요번에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한 개 틀렸어요. 요번에 여러분 한 개 틀린 거면 엄청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5문제를 아예 틀리라고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학원에서 항상 1등하던 친구였는데, 젊은 친구였었는데 항상 1등하던 그 친구가 세법이 3개인가 4개인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을 만한 것만 딱 맞은 거죠, 제대로. 그래서 서너 개 틀렸는데 이분은 한 개밖에 안 틀렸다고 그 사람도 시험 끝나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교수님, 제가 아무 개보다도 점수가 더 잘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세법은 제가 1등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게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한 개밖에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거의 세법 모의고사, 어느 회사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다 맞고 그랬던 애는 이게 서너 개 틀렸는데, 이분은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저를 사랑하면 하여튼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요 설명하려고 그랬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보시면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요 과표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산출세액.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방세나 국세나요. 그럴 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 자,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배운 게 요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었어요. 자, 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해서 과세권자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신고 납부 방법. 근데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국가나 지자체, 자, 세무공무원, 과세권자가 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과과세 이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어떻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취득 가격이에요. 그 취득하는 가격이에요. 내가 그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등기할 때 대표적으로 그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뭐 건수가 되기도 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여튼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이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요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냐면 요거 납세의무자가 결정하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요것을 요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 장이, 과세 주체, 시장구조구청장, 과세 주체가 요것을 결정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자 과세 표준이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요. 취득 당시 가액인데 과세 표준이 취득할 당시 가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할 당시에 납세무자가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납세무자 과표를 결정하니까. 근데 신고하는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있잖아요.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적을 필요 없어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시가격. 공시가격 그러면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 기준시가.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기준시가. 그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아, 이거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구만.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그래도 물어보면 대충 들어봤다고 하는데 시가 표준액은 이제 잘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 기준시가라는 게 뭐냐면요.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이게 이제 기준시가예요.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데, 자, 새로 옆에 온 동생을 한번 보세요. 동생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와, 눈이 지금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요, 지금. 자, 옆에서 지금 언니가 지금, 이거 고단하신 것 같아요. 힘을 내시고. 어제 뭐 바쁘셨나 보네. 자, 여러분, 재산세 있잖아요. 보세요. 재산세, 광명시장이 세금 계산해서 어느 날 보면 재산세들하고 납세 고지서 날라오죠, 재산세? 그잖아요. 도대체 광명시장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지립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냔 말이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냐면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이걸 기준해서 계산해요. 자, 우리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틀려요. 그리고 공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구별 못하지만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데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나오면 그건 지문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국세 문제에서 소득세에서 양도세에서 시가 표준액 어쩌고 나오면 이건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는 이제 동료나 제 친구나 그다음에 제가 아는 또 동생도 있고 제가 아는 또 형 중에서 법무사가 있는데 보면 제가 친한 법무사 형이 한 명 있는데 꼭 얘기할 때 저랑 얘기하면서 취득세 같은 거 얘기할 때 기준시가가 얼마인데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가 순이익이라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그러는데 구별을 못 하셔요. 구별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천에서 주한이라는 곳에서 한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 현직 법무사가 시험 출신 법무사다 보니까 손님들이 취득세 막 물어보잖아요. 자, 근데 세금을 다른 것도 물어보고 양도세도 물어보고 근데 모르잖아요. 시험 출신 법무사라 세법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도 알고 그다음에 세법도 공부할 겸 세법만 와서 강의를 수강한 법무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개 법무사 요거 시가 순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시가 순액이 뭔지 모르더라고. 시가 순액을. 그러니까 기준 시가만 알고 시가 순액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하여튼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시가 순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항상 여러분요,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하냐면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럴 때 토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필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 관내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어요.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 이걸 우리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하고요. 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시지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표준지 땅값을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 것이에요. 그럼 이걸 참작해서 광명시장,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 것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 것이 되는데 이게 토지에 이게 시가 순액도 되고 토지 기준시가도 돼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이게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참. 그 다음에 또 주택도 보면요. 주택도 보면 수많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주택이고요. 표준주택. 표준주택이고 이 표준주택을 산정 곳이에요. 자, 이게 표준주택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걸 참작해서 이제 시장구청장이, 광명시장이 개별 주택들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곳이에요. 이게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이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 곳이 돼요. 그럼 이게 또 주택의 시가 순액도 되고 국세 기준시가도 됩니다. 자, 그럼 결론만 아시면 돼요. 우리 그냥 용어만 제가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 토지에 자 시가순액은 뭐라고요?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시가순액은 뭐라고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 이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산정 같은 건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런 정도 참고적으로 그냥 용어만 한번 익히고 합니다. 다시 일로 오세요. 이제 결론 시가순액이요. 지방세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이 시가순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납세무자가요 무신고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이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2차적으로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잖아요.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하고 똑같이 자 봐서 시가순액으로 지자체 장애 과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표준액보다 있죠? 미달하게 신고가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어떤 부동산의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라고 쳐요. 가격대가. 근데 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있죠. 이 공시가격은요. 공시가격은 소위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날라온 걸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아니면 여러분이 그 공시 가격을 그 한번 열람해 보세요. 그 저 광명시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군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람해 보시면 여러분 집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요. 우리 집 아파트 요새 시세가 5억 정도 간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2억 5천, 2억 7천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시가순액이. 예? 아니 우리 동네 요새 시세가 5억인데 아니 왜 이렇게 낮게 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 모아가지고 전부 다 광명시청 몰려가가지고 이거 올리라고 공시가 이거 시가표준액 올리라고 막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바보듯이 생각하겠죠? 광명시에 좋아하겠죠? 왜냐면 올리면 뭐예요 이거? 세금만 재산세만 많이 내고 각종 준조세 올라가고 각종 세금만 많이 내지. 그래서 안 올리는 것뿐이지 이렇게 한 절반에서 뭐 45%에서 65% 이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또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7, 80% 반영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보세요.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표준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됐어? 그러면 객관적인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이거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가 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해요.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자 이 부동산에 매매를 할 때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요게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을이 신고한 을이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예? 자,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신고하는 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어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은 원칙 취득 당시 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으로요. 납세무자 신고 안 했으니까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취득세를. 그런 다음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죠. 불성실 신고하면 그래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우리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납세무자 신고하긴 했는데 이번에 신고했다고 할게요.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신고한 금액에 대한 또 역시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돼? 그럼 역시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만큼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여기까지요. 다시요. 원칙적으로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과세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요. 이런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있는데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높든 낮든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그 실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지들이 멋대로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그러면 국, 수, 공, 판,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법 이렇게잖아요. 국수공판법. 근데 이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증받은 취득인데 오늘 이번에 우리가 수업이 11월, 12월 해가지고 7주밖에 안 나올 거야 아마. 7주밖에. 그래가지고 요거 설명 생략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안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요거만은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만약에 부동산을요,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매매로.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그러면 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취득했지만,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지만, 자, 그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자 만약에 부동산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런 때는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 그것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 1억짜리인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7천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요? 그 7천만 원. 자 그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인 그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뭐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28회 시험에서 지문에 나왔던 것이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했거나 또는 신고했거나 또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 이거 어디 갔노? 자, 읽어주려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어떤 얘기냐?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요 문제가 빙빙 돌면서 하나가 빠져버렸나 보네. 저 취득세 나온 문제가 내가 놓고 왔나 보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국가로부터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된 이런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예? 자, 신고했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하잖아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 내용만 한번 알아둡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요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조건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납세의무자가 신고했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 이런 경우에는. 근데 자 이런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이런 거 관계없이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아직은 머리 글자 모르셔도 돼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일정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9페이지 보시니까요. 제5절 과세 표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고 일단 보시니까
본문 볼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일반적인 과세 표준 봅니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본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그럼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한마디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다만 여기도 밑줄이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인데 가로 안에 또 밑줄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요.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근데 매회 가로 안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상에다가 될꼴이 땡냐해서 사실상에다가 될꼴이 땡냐해서 계약상 X 해놓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올해 첫 해 지급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8억 곱하기 세율 해서 취득세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계약상 X 해놓으세요. 사실상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지 계약상 연부금액이다 그러면 틀려요.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연부거래가 나오고 뭐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또 계약서상으로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 원,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은 8억 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고 과세 표준 금액은 언제냐 이런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세 표준은 어떤 거라고요?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연부가 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취득세 할 때도 연부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의 시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양가로 2번 예외 시가순액이 되는 경우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가액에 관한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밑줄입니다.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시가순액이요.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불성실 신고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지자체장이 달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시가순액으로 해요. 시가순액이 뭐냐? 보충에 거기 나와 있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시가순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 과세순액 기준이 되며, 자 지자체장은 여러분 광명시장은 도대체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뭘 근거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까? 시가순액으로. 그 다음에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조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달세금 계산할 때 과세권자는 무엇을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시가순액이라는 것이 동그라미 1번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인데 토지는 개별 공시니까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건축물의 시가순액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모르셔도 되고요.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이요. 특례를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요. 다음에 취득, 자 가로 안에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거래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뭔지는 배웁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일단 밑줄입니다. 여러분 국가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야? 빵원이지.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 객관적인 취득 나중에 이제 국수공판법 푸 해가지고 나중에 올 거예요.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대표적인 게 무상취득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은 빵원이잖아요.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빵원 곱하기 세율로 하면 산출세 빵이고,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느냐? 아니죠.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무상 취득은 과표가 결정되느냐?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 이거로 돌아가요. 원칙 신고 가격 또는 또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과표가 결정돼요. 그런데 무상 취득했을 때 시험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 신고 가격으로 한다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과표 결정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판례나 예규에서는요 확고하게 무상 취득,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시가 순액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받거나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럴 때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무엇으로 취득세 신고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이게 판례나 예규가 확고해요. 그래서 시가순액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법령에는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원칙 신고 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하여튼 원칙적으로 시가순액보다 높게 신고하지는 않으니까 요 시가순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무상 취득은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근데 법령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화이론 3, 4월부터는 제가 요걸 계속 물어봐요. 국가나 지자체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때가 그렇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맞추신 것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국가 지자체 나오면 아싸 그냥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제 무상 취득인지 유상 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이 정도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된다. 이렇게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41페이지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있죠? 요거는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등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그렇잖아요. 1억이었는데 2억이 됐다. 그럼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다? 1억 증가한 가액. 이런 게 과세 표준인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줄 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결정되는지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신고납부하는 책임이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무신고하거나 신고서에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시가표준액 과표 결정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일정한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다만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뭔지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인데 토지 시가표준액은 뭐라고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우리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용어만 오늘 알고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용어 익히면서. 그러면 다음 순환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여기서 이제 살 붙여서 차츰 가는 겁니다. 41페이지 제 6절 세율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금 계산에 과세 표준 결정했어요. 그러면 세율은 이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니까 취득세 세율 요거 설명드립니다. 근데 취득세 세율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표시를 보더라도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율 중요한데 이번 순환에서는 세율을 자세한 것은 설명 안 드리고 용어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세율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